와룡봉추입니다. 오전에 말씀드렸던 호가창 공부라면 공부인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뭐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참고가 될 만한 자료니까 봐두신다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는 장중에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참 더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카톡방에서 차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. 일단 원익큐브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. 12% 상승을 했고요. 매도 총잔량이 76,000주, 매수 총잔량이 5만 주입니다. 매도 잔량이 훨씬 많은데 12%의 상승을 보였다. 왜 그럴까요?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종목들,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나요? 밑에다 대놓고 뭐 안 주면 말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나요?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막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호가 잡아먹기 시작을 하면 바로 같이 동조를 해서 뇌동매매라고 하죠. 시장가로 다 따라잡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수 잔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도 총 잔량을 그 많은 매도 총 잔량을 시장가로 다 잡아 먹어버리면서 올라가는 거죠.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악재가 생겼다든지 해서 하락을 할 것 같다 또는 하락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.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매도를 하시겠습니까? 위에 가격대에다가 대놓고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? 대부분이 다 못 견디죠. 떨어지는 걸 시장가로 다 때리게 됩니다. 따라서 매수 잔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로 때리는 물량 때문에 그 매수 잔량들을 다 잡아먹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올라가는 거 지금 설명을 해보죠.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매수 잔량이 5만 주, 매도 잔량이 7만 6천 주, 약 한 50% 정도 매도 잔량이 많습니다. 그 상황에서 이 정도 됐는데 12% 올라갔다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 내용인데 요건 아마 장중에 12%까지 올렸을 때는 3배, 4배 이상의 매도 호가가 매도 잔량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. 일단 뭐 지금 있는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다른 데는 다 지금 천주 단위로 매도가 걸려 있는데 보니까 2465원에 2만주, 75원에 17,000주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많이 걸려 있는 종목 호가창에 많이 매도 호가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죠. 아, 저기는 뚫기가 힘들겠구나. 저 밑에서 나는 팔아야지 하고 2460원이나 55원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걸 유도하는 거고요. 실제 세력들이. 근데 거기에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털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호가가 보인다고 한다면 상승 중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친구들은 다 만나고 옵니다. 해서 최소한 2475원 위로 올라갔다 온다라는 거죠.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일단 어쨌든 저 자리는 잡아 먹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부터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 물론 활발해야 됩니다. 거래가 활발해져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. 그 상황에서 호가창에 갑작스럽게 매도 호가에 다른 호가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걸려있다. 아, 그러면 최소한 저 자리는 뚫는구나 라고 친구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? 두 번째는 얘를 한번 보죠. 유틸릭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얘는 매수 호가가 11,000주, 매도 호가가 45,000주입니다. 4배, 5배, 4배 이상 많죠. 4배 이상 많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급등주의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 위에 보니까 친구들도 보이죠. 이 친구 만나러 갈 겁니다. 이게 장중이라면 만나러 갈 겁니다.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. 화면이 지금 순간 꺼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보시면 여기에 27,000주가 지금 2,700주가 지금 보입니다. 이 2,700주가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10주, 100주 단위인데 얘가 2,700주예요.
이거 지금 뭘까요? 이건 누르겠다는 뜻이죠. 이거 눌러낼 겁니다. 아마 밑으로 매도가가 더 밀릴 텐데 보시면 6200주가 보이니까 아 그러면 이쪽까지 여기서는 지지를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경우 이거 뚫고 내려갑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만나러 가서 위로 올라갔다 온다 그랬죠.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만나고 더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합니다.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.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밑에다가 대놔야 되겠죠. 물론 뭐 다른 매수를 하려면 다른 조건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하락하는 경우를 보시면 머큐리라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매수 호가 96,000주, 매도 호가 53,000주, 매수가 훨씬 더 많죠. 2배 가까이 많습니다.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다 지금 1000주 단위인데 얘만 12,000주. 매도 최우선 호가의 매도 잔량이 많다. 제일 많다.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? 일단은 누르겠다는 뜻이겠죠. 근데 밑에서 지금 17,000주 받겠다라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.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? 이렇게 되면 세력들 간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. 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번 더 떨어졌다 올라가야 합니다. 떨어져서 매수 호가가 훨씬 더 많은 2배, 3배, 4배까지 많은 상태를 만들어서 조금 더 거기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올라갈 겁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 호가가 많으면 안 좋다. 매도 호가가 많으면 좋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 상승 중에 매도 호가에 저 위쪽에 많은 물량이 걸려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다. 거기까지는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매도 상태도 이 자리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10,000원 한번 깰 수 있습니다.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. 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. 이 상한가 같은 경우의 케이스인데 상한가에서 보시면 총 그날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350만 주, 약 360만 주였습니다. 그런데 상한가 잔량이 36만 주, 약 10분의 1 정도, 10% 정도의 상한가 매수 잔량이 걸려 있습니다. 상당히 좋은 거죠.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갔었을 때 상한가 잔량이 전체 거래량의 10%가 넘어간다면 과거 15%씩 거래가 됐을 당시에는 그 다음날 점상입니다.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. 그러나 요즘 30%로 확대가 되고 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점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10% 15% 이상에서 출발은 할 겁니다. 거기서 뭐 올라갔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가는 그렇게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상한가일 경우에 매수 잔량이 전체 거래량의 10% 이상이 된다면 다음날 꽤 큰 갭상승이 나온다. 상당히 좋은 상한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상한가에서의 호가창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장중에 카톡방에서 부연할 수 있는 설명들은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기쁜 마음으로 내년 한 해 화이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